네, 아트앤토크 오늘은 영상 설치 작업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김승영 작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스튜디오에 지금 작가님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 씨가 좀 더 소개 좀 해주세요. 김승현 작가님은 물을 소재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라는 작품이 제 바로 앞에 있고요. 뒤에로는 세상의 꽃, 그리고 파수 작품이 등장해 있습니다. 네, 무대 뒤에 있는 여러 작품들이 꼭 무대의 한 일부처럼 비춰지는데요. 어쩌면 그 구분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그 마인드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원래는 그 작가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밖에 조용한 물인데요. 형상은 외부에서 작가 또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안에 소용돌이 치는 부분은 그것을 표현과 달리 감내하거나 응축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심리적 상황, 그것을 표현한,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막 빨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작품을 만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만나볼까요? 영상, 설치, 사운드 아트 등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들며 획일적이지 않은 작업을 선보여온 작가 김승영. 소통과 치유, 기억, 그리고 삶이라는 테마를 물, 낙엽, 이끼와 돌 등의 자연물이나 빛과 음향, 사진, 기계장치 등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표현해온 김승영 작가는 국내 유명 미술관에서 총 18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획 전시회를 열어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실험 정신으로 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던 작가 김승영. 소소한 일상 속의 느낌과 경험을 관객과 소통하기 원하는 그를 오늘 아트앤토크에서 만나본다. 네, 김승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질문을 여쭤보기 전에요. 근황부터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전시회를 서울역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경치 보는 맛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시하셨던 게 구서울역 문화역설 284에서 그 1층 타워 작품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옛 기무사터에 개관이 됐잖아요. 네. 그 두 전시 공간에서 전시 어떤 의미셨나요, 작가님께? 아무래도 작가한테는 흥미있는 공간, 그러니까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시간성이 묻어있는 공간이 작가는 굉장히 해석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이 시대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같이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 빨간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체온을 맞춰놨더라고요. 그 의자에. 30도 온도가 유지됩니다. 앉아보라고 해서 제가 앉았더니 정말 치유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장소가 아무래도 기무사라는 어떤 장소성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종친부 이전에 또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어떤 병원 건물이 지어지면서 훼손되는 어떤 아픈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어떤 치유의 성격이 알맞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장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인왕산이라든가 새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8개의 의자를 거기다가 각각의 건물들을 바라본다든가 산을 바라볼 수 있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차가워 보이는 의자지만 그 자리에 앉으면 이거 따뜻하네 생각보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체온의 온도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면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앉으면 정말 사색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원경도 너무 좋고 느낄 수 있는 고독감, 그것이 물씬 피어올라요. 그런데 그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와 연관된 기억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집이 망했을 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망한 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포장마차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의자를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한 7년 만에 그 아주 장소성이 우리 작가한테 중요한데 아주 썰어란 듯한 느낌의 장소에다가 그걸 갖다 설치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자죠. 네. 설치 미술이라는 게 그렇게 공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작가가 작품을 제작해서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형태였고 관객들이 그냥 그 완성된 작품을 보는 걸로써 충분했었는데 지금 설치 미술이 등장함으로 해서 쌍방향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갖다 놓고 그걸로 바라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와서 그걸 체험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장르입니다. 네. 네. 지금 현대미술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이 아주 많이 두드러집니다. 관객을 단지 이게 피상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능동적으로 직접 관여함으로써 작품이 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의자라는 작품이나 기타 작가님의 많은 작품을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면 관객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관객에 의해서 소통이 돼야만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저 마인드 작품도 어떤 치유? 이런 맥락에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 그보다는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담은 건데요. 맞아. 아까 그 홍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화상이기도 하다고. 네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늘상 부딪히면서 아프고 또 그 스스로 치유해야만이 네. 사회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 돌을 던지면 흔들림이 하나도 파문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딱 던지면 항상 퍽. 그래서 작품을 한번 이런 식으로 옮기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만든 작업입니다. 겉은 되게 그 하나의 칸막이가 돼 있고요. 원형의 칸막이가 돼 있고 겉은 잔잔합니다. 그러나 그 안은 소용돌이 쳐서 뭐 정말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느낌을 전달을 해요. 근데 사회에서 어떤 한 대상, 인간이라는 대상을 바라볼 때는 상징이라는 게 있죠.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징. 그러나 그것이 본인의 실체하고는 또 거리가 있죠. 네. 작가님의 이 마인드라는 작품은 제 생각에는 아주 미니멀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정리를 잘 된, 네. 군더더기 없는 작품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마인드 작품도 그렇고요. 파수라는 작품도 그렇고 사람이 뭐 그렇게 느낌은 있지만 작품으로 표현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어떻게 트레이닝을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타고난 재능인가요? 재능은 그렇게 타고난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보다는 바라보는 거요. 늘상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네, 관심을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진다는 게 우리 작가한테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독일 작고했죠. 요셉 보이스 독일 작가인데요. 요셉 보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처럼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삶이다. 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주들이 그 예술화 될 수 있고 그 예술 작품이 곧 누구에게나 삶의 일부로서 투영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을 남겼죠. 네, 저도 작가님 작품을 보면 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네. 삶은 곧 예술이다. 삶은 곧 예술이다. 네. 멋있으시네요. 근데 이 그 파수라든가 세상의 꽃이라는 지금 무대에 있는 이 작품들을 보면 경계를 얘기했지만 그 경계가 굉장히 확장이 돼서 세상의 모든 단면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작은 모니터에 등장하는 화면 속에는 풍경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도시 건축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작가의 어떤 그런 심적 상태가 세상의 일부이자 다시 그 일부로서의 세상을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너무 설명을 저보다 더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유능한 평론가시잖아요. 평론가예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런데 주로 보면 물이고 꽃
이렇게 자연적인 소재들이 주로 작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도 물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많은 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죠. 특히 자연물들.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좀 약간 날로 먹는 기분. 그래서 그 작품을 할 때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가 대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저 역시 작품이 완성됐을 때 네. 때때로 얘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또 다음 작업에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작품이랑도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요. 저 작품이 지금 마인드가 뭐라고 하나요? 지금은 아무나 아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 늘 저와 똑같이 작품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그냥 뭘까 호기심으로 바라보다 보면 물의 의미를 그냥 또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 작가님 작품에는 자연사물도 많이 등장을 하죠. 흙, 물, 뭐 이런 그런 이끼 같은 것들 등장하지만 스피커라든가 그다음에 맞아요. 네. 주변 관계인, 심지어 사람조차도 하나의 예술적 소재로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그 타워라든가 바벨 이런 작품들이죠. 네. 그 중에서 작가님의 명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작품이 바로 타워인데 네. 그 타워에 대한 설명을 좀. 네. 일상에서 제가 느꼈던 한 큰 부분을 옮긴 작업인데요. 네. 1999년도에 PS1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공간에 가니까 뉴욕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사람